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페트롤 전북 여름 특집 함앵커 간다. 오늘은 익산시를 찾았습니다. 익산하면 미륵사지 석탑이 있고요. 또 KTX 가서는 전북의 중심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각종의 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익산입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익산 장전마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익산시 의회 이명택 시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전마을 많이 오셨죠? 네, 수없이 많이 좀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 보면 대한민국 최초 환경부에서 이 역학조사를 했고 그 인과관계를 마을 주변에 있는 비료 공장으로부터의 관계를 이제 밝혀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2016년 말 2017년 초인데요. 지금 2020년이니까요. 거의 2년 반 넘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인과관계 인정이 됐고요. 그나마 대한민국 최초로 인과관계가 이제 인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도 보상 등 또 공무원들의 책임 이런 부분에서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장전마을 지금 마을 회관에 와 있는데 최재출 위원장님과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마을 분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셨고 또 언론의 인터뷰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는 그 하나하나 일이 해결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17년의 고통이 그렇게 쉽게 해결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생각에 항상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제가 함앵커 간다 현장 취재 왔을 때 위원장님 이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와서 마을회관 안에 있는 이 청와대 방문 기념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가리키면서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2006년 4월 13일 날 청와대 방문 기념 사진인데 지금 다시 보셔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예, 저기 사진에서 보면 지금 남자분들은 다 가셨다고 보면 되고요. 또 제가 그래 이제 마음이 무거운 것은 지금 이 공장에 들어선 게 2001년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7년 됐는데요. 지금 그동안 지금 돌아가신 분 또 지금 이외에도 계속 주민들이 암에 걸리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이런 어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총리가 사과하시고 도지사가 다녀가시고 그랬는데 정말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이 정도면 해결됐다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직도 먼 길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을에 어떤 개선 사업을 좀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런 돈이 2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주민들이 다 이걸 주민들 편의 시설이나 어떤 주거 개선 사업이나 이런 쪽에 전적으로 투입된 게 아니고 그동안 공장에 쌓여있던 폐기물 그 다음에 저수지에 26가지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던 폐기물을 마을에다가 다시 묻는 그런 짓거리를 했어요. 그래 그걸 다 퍼내는데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도민 여러분이나 시민 여러분께서는 그런 돈이 마을에 어떤 선물처럼 이렇게 준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나 본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해결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모습 속에서 마을 분들 생활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오늘도 보니까 병원에 갔다 오시는 어머님들을 지금 뵀습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년에 마을이 지금 건강검진도 했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병들을 잘 잡아내지를 못하나 봐요. 그런데 계속 그런 암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고 매일 아파서 주민들이 하멜로 가시고 황동으로 가시고 익산으로 가셔서 계속 치료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을의 이 고통은. 주민들이 건강 문제 이거 좀 면밀히 좀
조사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그 공장 지금 공장에 지금 비가 새 가지고 또 지금 뭐 엉망이 됐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공장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저희는 그 지금 거기를 좀 뭐 환경 친화적인 어떤 치유 공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지역에 보면 이런 문제가 없어도 잘 이렇게 뭐 충청도 저희가 뭐 여러 군데도 가보고 뭐 전라남도도 가보고 참 잘 해놨습니다. 또 이게 뭐 이런 문제가 없어도 잘 이렇게 친화적으로 잘 이렇게 공원도 가꾸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너무 좋습니다. 공원 조성하기도 좋고 환경치유공원으로 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조치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전북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북 정치권은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좀 나서서 해주세요. 지금 바로 보이는 곳이 이제 비료공장인데 사실 바라보실 때마다 상당히 그 아픈 기억들 또 뭐 화가 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빨리 어떻게 좀 이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그 공장의 어떤 계획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익산시나 전라북도에서도 그 지금 비료 공장을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뭐 연구 용역도 하고 이제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나라는 곳이 익산에서 이 미륵산이 있는 금마와 이 함나산이 있는 함나 자연 풍광이 가장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 비료 공장만 아니면 정말 좋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저 비료 공장을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치유공원이나 이런 것들로 좀 조성을 해서 오히려 이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관련해서는 꼭 방문하고 가는 그런 좀 오히려 좀 가장 환경이 깨끗한 그런 마을로 좀 조성이 되고 또 실제 그 환경치유공원도 주민들이 실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북 지역의 정치권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부 대책도 촉구를 해서 특별한 지원도 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환경부는 최종 연구 결과 발표를 딱 내놓고 나서는 실제 환경부가 하고 있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부도 구체적인 좀 지원 대책 같은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공장인데요. 지금도 이 공장 안에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새갖고 이렇게 그 지금 바닥에 그 발암물질이 묻어있는 이 바닥이 물난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장 안으로 바닥에 지금 물이 새가지고 예. 빗물이 지금 흥건히 지금 젖어 있네요. 이런 물들이 마을로 지금 흘러들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행정과도 싸운 지가 지금 5년이 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주 보기가 싫고 보면 또 우라통이 터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 공장 때문에 사람이 지금 40여 명 가까이 암에 걸리거나 돌아가시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어떻게 그 환경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서 지금 이 공장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폐석산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곳이 낭산에 불법 폐기물이 7만여 톤, 뭐 총 나머지 묻힌 것까지 하면 143만 톤 정도 묻혀 있는 이제 오른쪽으로 지금 이 폐기물이 묻혀 있는 이 중금속 범벅에서 나오고 있는 침출수를 계속 처리하고 있는 침출수 처리장이고요. 더 들어가시면 이 침출수들이 거의 그냥 저수지처럼 노출돼 있어서 쭉 가둬져 있는 침출수들이 보이고 이제 지금 검은 천 밑으로는 143만 톤 정도의 이 중금속 범벅이 된 불법 폐기물들이 지금 묻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검은 천으로 더 이상 뭔가 이 밖으로 대기 중으로라든가 또 물을 통해서 나가지 않도록 다 지금 차폐해 놓은 거고요. 저기서 나오고 있는 침출수만 이 침출수 처리장에서 1차 처리하고 다시 또 이 공공하수 처리장이나 이런 곳으로 보내서 2차 처리하는 이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이 컨테이너는 주민감시원 사무실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상주 이분들이 지금 상주하고 계시고요. 시에서 주민감시원들에게 일정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출입하는 차량
예, 이런 것들을 다 주민들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업주가 실제로 이것을 침출수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이 폐기물들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게 너무 여기도 뭐 10년 이상 계속 문제가 돼왔던 곳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좀 신뢰하기 어려운 현재 좀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주민분들 만나러 가보시죠. 냄새가 이거 많이 불거죠. 보통이 아니네요. 원래 지금 여기 물 바로 앞에 있을 때 냄새에 비하면 이게 지금 별로 안 나는 냄새인데 지금도 냄새가 되게 역하잖아요. 네, 지금 저희 이 침출수가 담겨져 있는 지금 저 위에 담겨져 있고 지금 여기 있던 침출수를 저 왼쪽으로 차수막에서 옮긴 건데 저기 가보면 냄새를 맡고 집에 가면 어지러워요. 지금. 예, 이거 막 어지럽고 역겨울 정도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침출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페놀하고 비소가 평균 기준치 그게 페놀이 오염된 그 저기가 그렇게 돼요. 이게 여기 오면 머리가 더 아파 이제.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8년 8월 23일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 주민이 요청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시에서 그냥 해준 게 아니고 그나마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는 그 감시도 없고 우리가 여기에 지정 폐기물이 매립된지도 몰라가지고 까만 물이 하천을 이렇게 흐르면 까만 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거름든다고 어떤 분들은 그 논을 막아가지고 물을 막아서 논에다 댄 사람까지 있고 못 모르고 저녁 때 되면 못 심으려고 물을 이렇게 맑은 물을 내려오니까 낮에 그 놈을 이제 양수를 해서 논에다 품고 있으면 밤에 와서 보다 돌아가나 보면 까만 물 아침에 보면 논 전체가 까만 물이고 거기 들어가서 그 배수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피부병 걸린 사람도 있고 이런 형태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물고기도 싹 죽고 하니까 시에다 얘기를 해요. 이 물고기 다 떼 죽었다 하면 그러다가 우리도 전혀 몰랐었는데 환경부에서 그 방송국에 지정 폐기물 이거 어디로 갔냐 방송 보고 여기 왔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싸먹게 됐죠.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의심 가는 거 부분이 있었죠. 이상한 차가 오면 싹 지나가. 그럼 냄새가 나. 그럼 따라와요. 따라오면 예를 들어 낮에 왔어 차가. 그럼 따라가. 그러면 문을 싹 닫아버려. 여기에 문까지 있었어요. 닫고서는 안 퍼. 그리고 밤 깜깜해야 그때 푸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몰랐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과거 기억이 떠올려지네요. 제가 시민단체 악취해결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그때 지금 여기 집행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이제 일반 주민이셨고 이 폐석산에 문제가 많다. 물론 다른 이 폐석산들도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곳에 지금 위원장님하고 당시에 한 2013년 이 경에도 몇 번 와서 예, 이 문제가 없는지 어떤지 이렇게 많이 살펴봤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묻히는 과정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몰랐던 거죠. 그런데 2016년 6월에 환경부의 특별 사법경찰관들에 의해서 예, 이게 폐건전지에서 나오는 지정 폐기물이 10여 년 이상 이곳에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경부를 통해서 외부를 통해서 익산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6년 6월에 알게 됐고 어찌 보면 익산이 발칵 뒤집혔죠.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의심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6월에 문제가 되고 2018년 한 2년 동안은 여전히 불법을 자행한 업자에게 여기에 관리 감독이 다 맡겨져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주민들과 시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고 해서 2년이 지난 2018년 경에 그나마 이제 주민감시원이 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이상의 다른 어떤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더 이상의 지정 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는 된 거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주민감시원이 있지 않았던 2018년까지도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제대로 처리되는지, 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불법 폐기물들이 뭐 차량을 통해서 오고 나가는지 이런 것들은 일체 제대로 이제 관리되지 않은 그런 빈틈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 6월에 환경부로부터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나서는 예, 공무원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도 조금 무는 과정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불법을 자행한 업자들에게
뭔가 이 책임을 물어서 현재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장 큰 문제는 한 140만 톤 정도 되거든요. 정확히 한 143만 톤이 7만 4천 톤 정도의 중금속 폐기물하고 10여 년 이상 넘는 시절을 통해서 비빔밥처럼 어찌 보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뒤범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43만 톤의 전체 폐기물에 이제 중금속이 다 함유돼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저것을 이적 처리하는 데만 3천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하는데, 현재 환경부나 지자체는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정 폐기물을 빨리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환경부 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작년도에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136억이라는 예산이 됐는데, 그때 세울 때 당시에 익산시, 전라북도 50%, 환경부 50% 이렇게 해가지고 136억이라는 액수가 책정이 됐는데, 우리가 건의를 그렇게 했거든요. 뭐라겠냐, 50% 내는 것을 익산시, 전라북도만 지정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18개 지자체에다가 배정을 했어요. 50% 내는 것을. 그게 무슨 뜻이냐면 18개 지자체에서 폐기물 업자가 배출한 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도 그 책임이 있다 해서 거기다가 50%를 배정을 했는데, 아무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반영하겠습니까? 그래서 136억이 다 내면 되는데 지자체에서 안 내버리니까 예산 세우나 마나한 정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낭산 주민대책위에서는 그러지 말고 정부에서 70%, 지자체 여기 전라북도 익산시가 30% 해서 책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배출업체 지자체에다가 하지 말고 전라북도 익산시에다가 지자체에다 하고 정부에서 70% 환경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이적 처리할 수 있게끔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환경부에서는 지정 폐기물은 환경부 감독하에 처리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때 감독만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무단으로 매립되지 않았지 않나라는 저기서 이런 심각성을 몰라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을 한번 면담을 요청을 했었어요. 우리 수십 번 요청을 했어요. 안 만나줘요. 여기 와서 직접 보라는 거예요.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이 삼나 장전마을이고 우리 낭산 패석산이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부가 어떤 자신들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방문하고 뭔가 그렇다 보면 환경부에 대한 책임이 오고 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담당 과장 정도나 회의에 보내고 일체 여기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독촉하고 또 환경부 장관도 내려오도록 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 같습니다. 이게 어느 기간이 걸려야 이것이 처리가 될까. 그러니까 한번 이 업자들은 자기들은 수익을 봤을지 모르겠는데, 업자들의 이 잘못된 이익을 이 주민들의 한도 끝도 없는 어떤 그런 불편으로 어떤 피해로 오니까, 환경이 만들어 놓은 문제는 복구하는데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너무 많은 돈과. 그래서 좀 환경 행정만큼은 정말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좀 일단 새삼 느낍니다. 특히 환경 문제는 사람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어느 나라고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환경 문제, 특히 이렇게 불법으로 매립된 지정 폐기물 같은 것은 사람 생명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책임있고 비중 있는 책임자한테 확실히 책임 전가를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자가 예산도 정부 예산 올려가지고 끝까지 투쟁해서 의원들하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놔두면 놔둘수록, 이게 지금 우리 임 의원님이 뭐 이거 이적 처리했는데 3천억이라는데, 맨 처음에 이적 처리 나왔을 때가 3천억이지 지금 4천억 5천억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받는 데서 단가를 계속 올립니다. 지금 계속 올려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그리고도 없으니까 배짱 튕기고 못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이 준다고 한 게 또 받는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말이 나왔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해야 하는데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지금 일부 아주 안 파는 건 없어요. 우리 여기 그때가 2018년인가? 이적 처리 착공식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폐수 처리하고 있잖아요. 폐수 처리하고 나면 찌꺼기가 나와. 그 찌꺼기가 고농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소페놀 성분이 더 많은 거야. 그걸 무단으로 방치해버려. 그냥 비가 맞거나 말거나 그냥 저기다. 원래 그렇게 못 오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비 오면 그거 어디로 가고 바람 불면 분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여기 주민들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장정마을보다 더 큰 재앙이 오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일이에요. 염려스러워요, 그게. 답답할 뿐이에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이번에는 악취 시민 모임의 정영희 대표를 만나러 저희가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의 악취가 나길래 시민 모임까지 만드셨어요? 언제 만드셨어요? 저희가 2018년도에 모임을 확정해서 단체를 만든 건 아니고요. 시민들이 주부들이 악취가 20여 년 동안 지속되는 걸 보고 답답해서 모이다 보니 어쩌다가 이제 단체가 만들어진 거고요. 시청 앞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집회를 하게 된 것이죠. 네. 제가 사실은 장전마을 들렸다가 낭산 그 폐석산 불법 폐기물 그 악취 때문에 지금 머리가 어지러운데 익산의 악취는 지금 음식물과 관련된 악취입니까? 어떤 전체적인 악취를 지금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익산의 악취는 대부분 공단에서 나오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과학적 근거는 아직까지 시 당국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20여 년간 시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 이거는 분명한 어떤 요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행정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행정에서는 그래도 지난해 대비 57%가 감소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보면 이제 그분들은 어떤 전문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했겠죠.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직감적적인 어떤 느끼는 바로는 그닥 악취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부분 코로나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공장 가동률이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한데 여름철이 될수록 악취는 그닥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어요. 근데 57%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익산시 입장을 보니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악취 저감을 위해서 80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는 악취 민원이 26건이었는데 올해는 11건으로 57%가 감소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악취가 지난 20년 이상 피해가 있고 매년 어떤 악취 민원의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지금까지의 그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의 건수만 갖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업체들의 많이 가동이 좀 줄어서 악취가 예년보다는 좀 줄었다는 현재 실제 평가가 있고요. 악취가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환영하고 좋은 일인데 원인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밝혀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악취의 민원이 20년 이상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전혀 현재까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악취 원인 분석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민단체나 저도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고 그래서 올해 현재 반영이 되어서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악취의 배출 업체에 따라서 어느 업체가 어떤 냄새의 원인인가를 명확하게 성분 분석을 통한 원인 규명 연구 분석을 현재 올해 하고 있거든요. 이 연구 용역이 좀 맞춰지면 1차적으로 일정 정도의 원인 분석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정도 해보고 있습니다. 익산 시내 전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특히 더 많이 나는 지역이 있는 겁니까? 예, 통상적으로 보면요, 1, 2 산업단지 주변, 1, 2 산업단지 주변과 공공하수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주변, 그러니까 익산의 지형으로 보면 동북권과 남북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동북권과 남북권에 시민의 한 3분의 1 이상이 집중해서 이 아파트 주거 형태를 이렇게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게는 가반수까지. 일단 여름에 뜨거운 날은 그 남북권, 동북권이 아닌
그 더 넓은 지역까지 분뇨냄새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원인 분석을 해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대단히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악취 시민 모임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잖아요. 제가 하멘커 간다 취재 갔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하십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악취 시민 모임에서 이 월요 집회를 했던 게 지금 한 2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하려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언제까지나 주부들이 나와서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행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정치인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나섰던 것이고 어쨌거나 이거를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대상은 행정이고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차례 시도도 했었고 또 시장님 면담도 했었고 그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경험을 했죠. 근데 사실상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 앞에 이모트 희원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상 악취에 관련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보다도 행정이나 정치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악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실망했고 그렇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을 악취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이렇게 관여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장전마을이나 낭산 폐석산이나 악취나 도시의 좀 부정적 이미지가 보이는 것들은 이제는 좀 우리 스스로 좀 자제하고 그런 것들을 좀 내적으로 해결하고 외적으로는 좀 좋은 이미지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잘못된 문제, 흔히 말하는 골문 상처를 도려내지 않고 적당히 뭔가 그것을 덮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뭔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좋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은 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뭔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적당히 이 문제를 적당히 하고 다른 좋은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이 너무 좀 크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시정 목표를 좀 더 저는 더 원리 원칙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6.1을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된 만큼 익산시가 오히려 제대로 잘 해결해서 환경 문제를 잘 극복한 친환경적인 도시로 옥대로 좀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